에이스 자체가 세계관 내에서는 꽤 강자긴 하다만 최정상급 강자들에게는 못 미치는 해적임. 냉정하게 2년 전 기준으로 페로스페로, 후즈후, 스네급 정도 강자고 상성에 따라 아오키즈랑 한 맞추다가도 상성이 불리하면 스모커랑 엄대엄 치거나 아카이누 같은 놈 만나서 도넛되고 그 정도라고 본다. 그런 에이스를 왜 흰수염 해적단 전체가 사활을 걸고 구하려 한 걸까? 로저의 아들이긴 하지만 에이스는 엄연히 흰수염의 부하이고 아버지인 로저의 강함에 미치지도 못하는데도 말이다. 만화 보다 보면 눈치챘겠지만 흰수염이 눈치 안 보고 꼴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도 은근히 신중하고 머리를 잘 굴리는 해적임. 샹크스가 지 배 쳐들어와서 부하들 죄다 기절시킬 때도 사황아살법하면서 한 맞춰줄 정도로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려 하는 성격이다. 그런 흰수염이 왜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에이스의 죽음에는 그렇게 분노한 걸까? 단순히 지 친구의 자식이라서 그런 걸까? 내 생각에는 에이스가 단순한 로저의 혈육이 아닌 대해적 시대의 의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짤에서 보듯이 센고쿠도 에이스를 대놓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음. 이건 에이스가 단순히 나중에 더 강해지면 위험할 거야 라는 의미를 넘어서 로저의 자식인 에이스를 죽이는 것이 해적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찬스다 라고 상층부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봄. 이미 골병에 걸린 흰수염은 본인이 죽을 것임을 알고도 그 해군과 세계 정부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세력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에이스가 죽으면 본인의 해적단을 포함한 해적들의 의지와 사기가 꺾일 것임을 우려해서 해군이랑 맞다이깐 거라고 본다. 원버겔에서 다른 갤러들이 쓴 것처럼 아카이누를 견제하면서 광범위 공격으로 해군의 유망주들인 장교들을 집요하게 조져버린 데다가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원피스는 존재한다고 말해서 센고쿠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2차 대해적 시대를 열어버린. 보통 사황은 검은 수염만 비열하고 교활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흰수염도 꽤나 전략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타입임. 이는 할망구건을 사용한 용버지, 정바가 코스프레하는 루피, 키드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조지는 샹크스, 양육권을 다 가져오고 남편들을 쫓아내는 빅맘, 도황의 암거래 시장 파일을 전부 강탈하고 사황의 자리를 차지한 버기 모두 포함된다. 사황들이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는 막 나가는 해적들 같아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해적들임. 먼저 우린 로저의 모험에 대해서 알아야 함. 로저는 마침내 라프텔에 도달하여 공백의 100년과 뒤의 일족, 고대 병기 그리고 조이보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알게 되지.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너무 빨랐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무려 25년이나 해왕류가 얘기하는 왕은 시라호시를 말하고 태어날 때까지 10년 자라는데 1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지. 로저의 몸 상태는 이미 시한부였고 25년 후를 기다릴 수 없지. 그래서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됨. 로저와의 모험을 마친 오뎅은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까지 개국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5년이 지나 오뎅은 개국하기 위해 카이도와 전쟁을 했으나 패배함. 오뎅은 죽기 전에 와노쿠니와 세계는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그리고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인물은 이름에 D가 붙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주역이 카이도를 쓰러뜨릴 거라고 얘기함. 그리고 그 남자가 와노쿠니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라고 얘기함.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조이보이를 말하는 거겠지. 오뎅의 일지를 다 읽은 야마토도 처음엔 오뎅이 기다리고 있는 20년 후의 주역이 에이스라고 믿었음. 로저는 자신이 죽기 전 흰수염을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흰수염에게 얘기를 하지. D에 대해서,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 고대병기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해서. 세월이 흐르고 흰수염은 D를 가진 포트거스 D 에이스를 만나서 아들로 삼고 에이스는 계속해서 흰수염에게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에이스는 흰수염의 인품에 반해서 흰수염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따르게 됨.
센고쿠는 흰수염이 에이스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에이스를 다음 해적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말하지. 나는 센고쿠의 말이 맞다고 생각함. 흰수염은 에이스를 차기 해적왕에 앉히고 싶었던 거임. 실제로 흰수염이 죽기 전에 티치는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훗날 전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 흰수염은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 조이보이를 에이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에이스를 구하러 간 거고, 흰수염은 이미 자신이 늙고 병든 걸 알았고 자신이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음. 정상결전에서 보여준 흰수염의 모습을 보면 이미 자신의 목숨을 미래에 남겨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얘기함. 그리고 루피를 보고 뒤에 의지를 잇는 자라면 그 앞날을 보여달라고 하지. 결론을 말하면 난 흰수염이 에이스를 구하려고 한 이유를 에이스를 조이보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함. 그리고 에이스가 조이보이가 돼서 훗날 전쟁에서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랬던 거임. 솔직히 에이스 혈통도 아버지가 골디 로저 어머니가 포트거스 디 로즈인데 흰수염이 에이스를 조이보이라고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함. 오뎅이 얘기한 카이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20년 후에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흰수염이나 레일리 같은 강자들은 카이도를 못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설을 써봄. 흰수염은 에이스가 나중에 성장하여 카이도를 쓰러뜨릴 남자라고 생각한 것 같음. 이조나 마르코의 말을 들어보면 에이스가 나중에 성장하여 카이도를 쓰러뜨리는 걸 기다린 거일 수도. 카이도 스스로도 조이보이는 자신을 쓰러뜨릴 사내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흰수염도 에이스가 그럴 자질을 가진 놈이라고 생각한 거지. 베가펑크도 얘기하지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들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레일리는 젊은이들에게 재미를 뺏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샹크스도 신시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뎅도 그렇고 흰수염도 그렇고 레일리도 그렇고 카이도도 그렇고 뭔가 신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 아직도 공백의 100년 같은 게 안 나와서 자세한 거 모르겠는데 뭐 대충 그런 거지 않을까 싶네. 에이스가 약하네 뭐네 이런 말이 많긴 한데 에이스도 약한 편이 아닌 게 20세 나이에 비해 칠무해를 쓰러뜨린 적도 있고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함. 아빠가 해적왕이고 뒤에 일족이다 보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 흰수염의 예측처럼 강해져서 카이도를 쓰러뜨렸겠지.